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3.52% 상승한 55,900원에 마감을 했죠. 최근에 21선에서 저항받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것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일정이 대기 중에 있죠. 12월 14일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가운데서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연의 기업의 가치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외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가면 어쩌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을 텐데, 자, 그 가운데서 다행히도 이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 사태가 해소가 될 것이다,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물량을 집어넣는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200만 주 이상의 이 물량을 집어넣는 흔적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텔레그램방 소통방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전부 다 절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 타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이었는데, 자,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시간에 앞서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보시면 동시호가 시간에 270만 주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끝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인들이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끝냈다. 그러면 당연히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선물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이었단 말이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12월 12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선물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이들이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전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장대 양봉의 움직임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270만 주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콜옵션에 대한 계약 체결, 그리고 현물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들이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한 이러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전에도 이 고가와 저가의 일정이 7월 11일과 11월 14일에 대한 이 변곡점이 발생했던 이 일정이 옵션 만기일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월 11일 그리고 11월 14일 정확하게 옵션 만기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 이들이 손해보는 장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 파생 상품에서 이때는 풋옵션에 베팅을 해놓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 현물로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있었고, 제가 그리고 11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풋옵션에서 콜옵션으로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의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 함부로 드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시점에 와 있고요. 자, 5만 원을 한 차례 깨는 움직임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시점에서만큼은
이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급락시키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지션 변화를 취하면서 현물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최근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기관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시 한번 빠져나갔을 때는 변동성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만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지금 61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121선이 또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 저항 구간에서 터치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원외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죠. 자,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절대 여러분들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나타난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자,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특히나 이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400만 주가량의 물량을 담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박스권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는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 노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168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이슈를 체크해 보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8.8조 원 확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일전에 TSMC도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 지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과 SK도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확정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바이든 정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수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반도체법 폐지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16년도부터 트럼프가 당선됐던 이 시기 2만 원대부터 5만 7천 원대까지 300%에 가까운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던 부분,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하락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오히려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에요.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런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쪽에서도 한국 공장 반도체 소재에 대한 생산 확대 공식화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H뱅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엔 삼성전자도 이제는 엔비디아에다가 HBM 3에 대한 부분들, 자, 8단 관련해서 납품이 진행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12단도 동시에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더해서 이제는 HBM4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절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흔들리실 필요 없다. 매도할 시점이 아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아직까지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분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의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03-4619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텐데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진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를 해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문자 꼭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얼마에 매수하셔라, 얼마에 매도하셔라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때는 막연하게 감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좀 전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9월 달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물량에 대해서 계약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방에 베팅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상방을 베팅하면서 다시 한번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여러분들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 안에서 단기적인 매매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두 종목씩 추천을 드려서 이 단기적인 대응을 함께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군들 중에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이라는 종목과 KCS 두 종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11% 출발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상한가를 먹으면야 좋겠지만 욕심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두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시초가에 접근해서 5%에서 10%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KCS 오늘 1% 0.64% 하락 출발해서 24%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두 종목 통해서 10%에서 20%까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던 만큼 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 가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런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삼성전자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매매도 병행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자, 이 안에서 제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종목을 선별을 해서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제가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내용도 확인하고 나서 도움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나는 좀 상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설명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자, 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여러분들 남겨놓으시면 그분들 상세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남겨놓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추세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좀 전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기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 늘 진지하게 몰두를 하고 탐구하고 준비한 자에게만 찾아온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20년간 쌓아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요, 자,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이 패턴을 우리가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라든지 뭐 하락 추세라든지, 그리고 횡보 추세, 자, 그리고 박스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수렴, 발산, 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결국은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2천여 개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 몇 종목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 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란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입을 하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히든 종목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요청하신 분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필수 사항에 대해서 전부 기입해서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좀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 놨어요. 자,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란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에서 300% 자, 이런 수익을 만들어가 보자. 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혜택란에 여러분들 1억이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적어 두시면 제가 프로젝트 참여 의사로 확인하고 나서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